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는 빠지직 송건웅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기기사 실기, 전기산업기사 실기 핵심 기출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과 합의할 내용이 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 내용에 동의가 되시면 이 문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 문제 풀다 보면 어때요? 기준 용량, 그리고 차단 용량, 단락 용량, 이 용량에 대한 공식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많은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공식을 어떤 문제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감이 잘 안 잡혀요. 이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곤란했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곤란함을 오늘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보면 뭐가 있습니까? 기준 용량이 있다, 그죠? 기준 용량은요, N이라고 쓰고 공식으로 루트 3 곱하기 V 곱하기 I N 이렇게 씁니다. 그럼 여기서 각각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일단 우리가 삼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루트 3을 써준 거고요. 그 다음에 V라고 하는 것은 여기선 공칭전압이에요. 공칭전압. 여기서 이 공칭전압이라 함은 선로를 대표하는 성간전압이라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 흔히 보시는 154 킬로볼트, 자 다시 154 킬로볼트, 345 킬로볼트, 그 다음 22.9 킬로볼트, 66 킬로볼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공칭전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여기 필기를 한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IN은요 전격전류입니다. 어떤 전격 상태,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의 전류값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여기 선로가 있는데 이곳에 공칭전압은 V고 이곳에 흐르는 전격전류는 IN이다. 이때 기준 용량 PN은 루트 3 곱하기 V 곱하기 IN이 되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 용량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정상적인 상태에서 흐르는 전류로 인해서 기준 용량을 잡는구나.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문제가 됩니다. 바로 단락 용량이죠. 단락 용량은 PS라고 쓸 수가 있고요. 역시 삼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루트 3 곱하기 공칭전압 V가 와야 하고요. 여기에는 IS라고 하는 단락 전류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뭐예요? N이 붙은 건 대부분 전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전격. 그리고 이 친구는 단락전류입니다. 여러분 S는 이제 단락전류예요. 단락전류. 그러면 이 식에서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것까지 함께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을 해주시고 기준 용량 PN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식과 이 식이 똑같은 겁니까? 자,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만 증명을 해드리면 여기 지금 IS가 있잖아요. 루트 3 곱하기 V 공침전압 곱하기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I의 N으로 쓸 수 있죠. 왜냐하면 IS가 이 공식을 갖고 있으니까 단락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IN 전격전류가 되잖아요. 좋아요. 이 식이 이 식으로 바뀔 수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IS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때 잘 보시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체크했을 거예요. 루트 3 VIN, 루트 3 VIN. 그쵸? 똑같죠? 그럼 이 값 자체가 뭐예요? PN이죠. 그럼 이 값 자체가 뭐예요? PN이에요.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만 남았고 PN을 써주면 되죠. 그래서 이 식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어때요? 좀 괜찮으신가요? 이 내용이 좀 부담되시면 그냥 공식으로만 암기해 주셔도 되는데 좀 더 스토리텔링을 원하신 분들은 여기서 파생된 공식으로 인해서 이 공식이 탄생하더라.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면 여러분 이거 뭐예요? 여기 공칭전압이에요. V 공칭전압, 단락전류. 이 둘 공식의 차이점은 여기가 전격전류냐 단락전류냐 이 차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송전선로가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송전선로를 간단하게만 그려보면 여기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원래 정상적인 전류가 흘러야죠. 그게 IN이 흘러야 되는 건데 임의의 점에서 어떤 수전점 근처에서 단락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럼
평상시에 흐르는 전류가 아니라 굉장히 큰 단락 전류가 흐를 거예요. 왜냐면 단락 사고가 일어났으니까요. 그럼 그때 이곳에 흐르는 전류를 IS라고 놓는 겁니다. 원래 IN인데 사고가 났으니 단락 전류 굉장히 크죠? IS가 흐른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곳에 차단기를 이렇게 설치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차단기를 설치를 해주는 용량을 구하는 게 이제 이따가 차단 용량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단락됐을 때의 용량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IS가 들어오는 이유는 단락 전류가 흐르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만 좀 체크를 해보고 단락 용량과 이제 헷갈리는 개념인 차단 용량을 한번 살펴볼게요. 차단 용량 역시 PS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 3 여전히 삼상이기에 똑같이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는 차단기에 정격 전압이 들어갑니다. 공칭 아니에요. 정격. 여러분 정격일 땐 제가 보통 N을 이렇게 써준다 그랬죠. 차단기에 정격 전압이 들어가는 것이고 곱하기 마찬가지로 단락 전류 IS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IS는 다른 말로 이제 전격 차단 전류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단락 전류라고 그냥 보셔도 돼요. 그래서 단락 전류와 전격 차단 전류는 같다고 해석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단락 용량과 차단 용량의 어떤 공식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곳은 공칭이고 이곳은 전격이란 말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공식 그냥 이대로 쓰면 각각의 거 쓰면 되는데 왜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자,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차단 용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단락 용량 공식으로 구할 수도 있고 차단 용량 공식으로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자, 이런 거예요. 이 단락 용량은요. 선로에서 단락이 되었을 때의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차단 용량은 회로에 단락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차단을 시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용량값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어떤 사고가 났어요. 단락 사고가 났어요. 그때 PS를 이제 다시 PS 여러분 제가 차단 용량을 프라임이라고 해볼게요. 자, 단락 용량은요 절대로 차단 용량보다 클 수 있다 없다? 클 수 없다. 차단 용량이 더 큽니다. 이렇게 PS의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최소한으로 같을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이거 차단 용량은 우리가 차단기의 용량을 선정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선로가 있었을 때 고장 발생했다. 뒤쪽에 차단기를 설치할 건데 이곳에 흐르는 단락 전류를 막아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값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일단은 이 단락 전류보다 큰 값으로 막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단락된 용량보다 차단하는 용량이 더 커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단락 용량입니다. 근데 그럼 뭐예요? 차단 용량보다 어차피 같거나 작은데 그래야 차단기가 단락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식이 성립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왜 달라지나요? 이게 바로 공칭과 정격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 6.6kV 공칭일 때 정격은 7.2kV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22.9kV일 때 25.8kV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 66kV일 때 72.5kV 이런 식으로 여기가 공칭이고 여기가 정격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보러 가시기 전까지는 가급적 공칭 대비해서 정격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이 환산값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공식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어떤 매개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요. 이 공식은 일단 전부 다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 문제에서요. 단락 용량을 구하라고요. 단락 용량. 그러면 고민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의 공식을 쓰면 되는 거예요. 이 친구 아니면 이 친구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단락 용량 구하라고 했을 때는 둘 중에 하나 다른 공식 쳐다도 보지 마시고 저 둘 중에 하나 공식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 우리가 헷갈리는 포인트는 바로 이곳이죠. 문제에서 차단 용량을 구하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차단 용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주어진 조건이 퍼센트 임피던스와 기준 용량이 주어졌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준 용량과 퍼센트 임피던스 이 두 가지가 주어졌다. 그러면 이거 구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단락 용량 공식인 이것을 활용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차단 용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단락 용량 공식을 써도 된다고요? 됩니다. 언제? PN과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졌을 때 가능합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어쨌든 아까 공식에서 우리 단락 용량 이렇게만 해볼게요. 단락 용량은 작다고 했잖아요. 같거나 작다고. 뭐보다? 차단 용량보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단락과 차단이 서로 같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이 공식을 활용해서 어쨌든 단락 용량을 구해내면 차단 용량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용량값이다 라고 그냥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락 용량과 차단 용량은 같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PN과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졌다는 것은 이 공식으로 활용을 해도 괜찮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차단 용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차단 용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공칭 전압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단락 전류 IS가 주어졌어요. 그랬는데 차단 용량 구하래요. 뭐야? 여기는 정격 전류인데 공칭 전압이 주어졌네? 뭐야? 이것도 그럼 혹시 단락 용량으로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칭 전압이 문제에서 주어졌다는 것은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공칭을 정격으로 환산할 줄 안다는 가정으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 문제에 있다가도 보겠지만 6.6kV잖아요. 이거 환산하면. 그러면 6.6kV는 7.2kV로 환산이 가능하다고요. 그 환산된 값을 이곳에 넣어서 계산하라는 문제의 의도입니다. 출제자의 의도가 바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까지 좀 괜찮으신가요? 이 부분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잡고 나시면 더 이상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단락 용량 구하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 공식을 사용하시면 그냥 무방하다. 차단 용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퍼센트 임피던스와 기준 용량이 주어졌다면 고민도 하지 마시고 이 공식 활용하셔도 된다. 그런데 문제에서 공칭과 단락 전류를 줬다면 여기에 해당해서 이걸로 풀어도 됩니까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격값으로 바꿔서 이 식에 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여러분과 제가 합의를 해야 할 내용이에요. 이게 영상으로 하나 따로 빼서 만들어도 될 만큼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 이것과 대비해서 이제 문제를 들어갈 텐데 들어가기 전에 혹시 기준 용량을 구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기준이 되는 용량값이기 때문에 어떤 차단기의 용량값을 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준 용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계산값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용량 산정하는 것은 이 친구만 하는 거예요. 차단기 용량을 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정도 개념만 잡아주시고 우리 문제풀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수전 전압이 6600V인 가공 전선로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60.5%이다. 수전점 3상 단락 전류가 7000A인 경우 기준 용량과 차단 용량은 무엇인가 하고 있어요. 바로 공식 들어가도 되겠지만 아주 간단한 그림만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야 우리 머릿속에 좀 이미지화가 각인이 되고 휘발이 되지 않고 오래 갑니다. 여기 보시면요. 어떤 선로가 있는 거예요. 수전 전압이 6600V인 가공 전선로래요. 그런데 이 수전점에서 3상 단락 전류가 발생했네. 단락 사고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단락 전류 IS가 7000A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기준이 되는 이 회로의 기준이 되는 용량과 여기서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겠죠. 뒤에 이제 사고 파급이 되면 안 되니까 차단기 용량을 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구하라는 얘기예요. 평상시에 이 가공 전선로에 어떤 용량을 구하고 두 번째는 여기 단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구해봐라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준 용량,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공식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기준 용량이라 함은 루트 3, 기준 용량 PN이라고 해볼게요. 루트 3에 곱하기 공칭이에요. 공칭은 그냥 V로 씁니다. 곱하기 IN, 정격 전류 IN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루트 3 해주고 V는 공칭이니까 공칭은요 선로를 대표하는 선간전압이죠. 그 대표하는 선간전압을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여기 나온 게 공칭입니다. 공칭 정격 아니에요. 그럼 6600을 써줘요. 6600V를 써주고 곱하기 정격 전류 IN 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 IN 값을 지금 알아요 몰라요? IN 값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엔 이 IN을 구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겠죠.
자, IN 구해보죠. IN은 공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자, 원래 공식을 써볼게요.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이라는 식이 있고 곱하기 전격 전류 IN이 있다. 그러면 IN만 남기고 이 친구들 뒤집어서 넘길 수 있겠죠. 그러면 IN은 100분의 퍼센트 임피던스에다가 IS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00분의 퍼센트 임피던스라 함은 여기서 주어졌죠. 너무 친절하게 60.5 주어졌고 IS라고 하는 단락 전류는 너무 친절합니다. 7000 주어졌어요.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요. 423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값이 뭐가 된다? 4235라는 값을 갖게 되더라. 왜냐면 여러분 이거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4235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제가 계산기로 계산을 해왔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4, 8, 4, 1 그리고 2, 5, 5, 2.1 2라고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이걸 메가 볼트 암페어로 바꾸게 되면 자, 6번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48.4 하나라는 값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6칸 왔으니까 10의 6제곱이잖아요. 10의 6제곱은 메가죠. 그래서 메가 볼트 암페어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 전격 용량 산정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 용량은 이 선로에 기준이 되는 용량값이기 때문에 그냥 계산값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8.41 메가 볼트 암페어라고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차단 용량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차단 용량을 한번 구해보죠. 차단 용량 공식 PS는 루트 3에 곱하기 뭐가 들어갑니까? 여기에 V 정격이에요? V 공칭이에요? 여기는 V 정격이죠. 그래서 VN이 들어가고 곱하기 IS 전격 차단 전류, 뭐 단락 전류 모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만들었는데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풀 수 있냐면 VN 값 수전단 전압 6600이니까 6600은 공칭이죠. 이것에 대한 전격 값은 720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7200 넣고 IS 단락 전류니까 7000 넣어서 계산을 해도 되고요. 그런데 문제에서 조건을 줬습니다. 기준 용량을 활용할 것. 자, 차라리 문제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게 좋아요. 이번 문제는 제시를 해준 겁니다. 공식 단락 용량, 차단 용량 헷갈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해드릴게요. 기준 용량을 활용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기준 용량을 활용하라는 것은 단락 용량 공식으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가 이런 식으로 혼동을 이제 야기시키지 않도록 어떤 것을 활용해라 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 PS 단락 용량 중에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에다가 곱하기 PN이라는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적은 건 차단 용량인데 차단 용량 공식 말고 단락 용량 공식으로 계산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60.5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분에 100을 해주시면 되고 곱하기 기준 용량 우리 잘 구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48.41을 써주시면 되는 것이죠. 제가 이것도 계산을 해왔습니다. 해보니까 80.02 메가 볼트 암페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 친구는 계산값 그대로 써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용량을 산정해줘야죠. 여기 표가 너무 친절하게 주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80.02 이상의 차단기 용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75냐 100이냐 고민하지 마시고 80보단 커야 되잖아요. 어쨌든 80.02보다는. 그래서 그거보다 큰 100짜리를 써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00 메가
볼트, 암페어 차단기를 산정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문제 같이 풀어봤는데 사실 이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제가 영상 앞부분에서 기준 용량 그리고 단락 용량, 차단 용량에 대해서 기술을 해드렸고 그것의 차이점 그리고 언제 어떤 공식을 활용해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예시로 문제를 풀어본 것이죠. 이 문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지만 우리가 그 앞전에서 다뤘던 세 가지 분류를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드시면 이런 류의 문제들은 정말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부분 복습 한 번만 더 해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